자, 이제 이어서 실전 창업 계획 단계 체크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가상 창업이지만 이걸 이제 실전 창업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업이 바로 앞에 목표로 한 창업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진짜 창업을 이제 해야 된다라면 그 계획 단계에서 이제 한번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지를 한번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이제 경쟁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내 아이템이 어떤 특정한 상권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들어갔을 때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떠한 경쟁자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입지나 상권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판매 방법도 사실 조금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입지, 상권 정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따라서 이제 뭐 재료 매입 방법들이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한다 그러면 원두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뭐 우리가 직접 로스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외식업의 특정한 메뉴들을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재료 매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래처 그런 것들도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주방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비 구입,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내가 뭔가 특정한 상품들을 제조할 때 그런 제조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기구들이 필요해서 그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베이커리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오븐을 뭘 선택해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제 좋은 그런 오븐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능이 좋은 거죠. 요즘에는 이제 간단한 오븐들을 가지고 생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생지들 가지고 와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 하는 경우들은 그 생지를 사갖고 와서 그냥 오븐에다가 아침에 이제 구워서 바로 이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베이커리를 꼭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뭐 수십 가지의 그런 빵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내가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런 그 제조 방법들, 재료 매입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민이 돼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자격이 필요하면 조리, 기술, 자격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판단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업원이 필요하다. 그럼 종업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주간에, 야간에,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다음에 주방에서 뭔가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주방장이 필요한지, 뭐 주방에 아줌마가 필요한지, 아니면 또 우리는 뭐 카페 베이커를 한다 그러면 파티시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내가 법인 사업자를 할 것이냐, 개인 사업자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작은 창업들은 대부분 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요. 그 다음에 내가 가게를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는 내가 단순하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판매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필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업의 형태를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통한 준비. 이 사항들을 다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 자금을 어떻게 써서 내가 5개년 동안 수입을 어떻게 벌어들여서 내가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해서 뭐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 5개년 손익구조 계산을 통해서 다 한번 내가 필요한 자금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확보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들을 계산해봐가지고 점검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한번 후반부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동업자하고 같이 자금을 확보할 건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건지, 정부 보조금을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금, 사업자 등록, 실제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무적인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창업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영업신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업 전 준비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고, 개업 예정일을 정하고, 가오픈을 통해서 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목록표로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창업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했었고, 시장을 이해하는 것, 시장 안에서 업종과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됐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 선정이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컨셉과 브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고의 중요성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컨셉과 브랜드 디자인은 연결선상에 있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컨셉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컨셉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이 컨셉과 브랜드가 명확해지면 이 안에서 디자인, 그러니까 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디자인 패킹, 우리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때 우리 상품 안에 입힐 디자인들은 어떻게 결정되고, 우리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에 고객들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서 우리가 플레이팅을 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컨셉과 브랜드를 통해서 다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컨셉이 정해지면 이 컨셉의 안에서 시장 세분화, 타겟팅, 사실 포지션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컨셉 안에서 어떤 컨셉, 우리 브랜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그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런 컨셉을 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끝나면 여기 안에서 이제 브랜드가 결정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디자인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과 그 다음에 가격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런칭하게 되고, 또 프로모션 이제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판매가 될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컨셉과 이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션을 고민한 거 안에서 분명히 브랜드가 도출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의 브랜드 도출 고민을 위한 하나의 이제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케팅과 브랜드를 우리가 좀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케팅은 여러분들 뭘까요? 마케팅은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시장 안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또 그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그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브랜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시장 안에서 판매할 고객을 설정을 했죠. 그 고객이 바로 이제 소비자인 겁니다. 소비자. 근데 이 소비자가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느냐. 고객의 머리와 인지 안에, 머릿속 인지 안에 이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들을 어떻게 느끼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럼 우리는 그 소비자에게 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전달해 주느냐. 이 연결되겠죠.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브랜드는. 그래서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판매만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상품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상품이 오래도록 고객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고객한테 뭔가 특별한 가치를 전달해 줘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업의 시장은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이름을 짓고 우리 가게의 로고를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바로 브랜드의 바로 출발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컨셉은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구현시켜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고객들이 어떻게 이미지로 느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컨셉이고 이게 바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소비자에 대한 어떤 약속, 우리 브랜드에 대한 철학, 어떤 우리 로고, 컬러, 형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이게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고객에게 전달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결과. 그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게 컨셉이다. 그래서 컨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컨셉이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일단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 브랜드들하고 차별화시켜야 되겠죠. 달라 보여야 되는 거죠. 경쟁 브랜드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뭔가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장 안에서 고객들한테 선택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반드시 호감을 얻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셉은 바로 내가 뭔가 그 매장 앞에 섰을 때, 여기 이거 뭐야? 특이한 데 생겼어? 여기 가보고 싶은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여기서 뭐 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든 게 바로 그 가게의 전체적인 컨셉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컨셉은 바로 그런 어떤 뭔가 고객한테 그런 감정적인 기대감을 줌으로 인해서 또 그걸 뭔가 호감을 얻는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기억에 또 남기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포지셔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또 그런 만족도,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구매 후 어떤 경험들이 되는 겁니다. 자, 성공한 구매 안도감. 먹었는데 이 카페 딱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가. 특이해.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먹었는데 내가 굉장히 뭔가 만족스럽고 그 기대에 어떤 부응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컨셉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특이한 한옥 카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긴 지 한 달 반뿐이 안 됐어요. 반뿐이 안 됐는데 정말 SNS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찾아갔었죠. 찾아갔는데 갔더니 제가 뭐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6시 뭐 해질 때쯤 갔던 것 같아요.
해가 조금 지려고 그럴 때 갔는데 딱 갔더니 사실은 그 낮에 갔었으면 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한 한옥 카페가 아니라요. 그 한옥을 가장한 카페였어요. 이제 지붕은 한옥 모양의 그 기와가 아니라 그냥 옛날 기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한옥 모양처럼 지붕을 만든 건물이었고요. 그 건물은 굉장히 좀 이제 오래된 주택을 좀 개조를 한 거죠. 들어갔더니 옛날 그런 집 형태의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6시쯤에 해가 좀 질 역에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불빛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딱 그 앞에 섰을 때. 근데 그 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창가에 비친 그 따뜻한 불빛 안에서 독서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 이 가게의 어떤 느낌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들어갔더니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죠. 옛날 의자들은 다 옛날 그런 다방,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다방 소파 같은 그런 아주 오래된 그렇지만 이제 뭐 소파는 새 거였습니다. 새 거였지만 느낌을 그렇게 준 거죠. 옛날의 어떤 다방 느낌. 그러면서 안에 있는 따뜻한 불빛과 조명들로 뭔가 사람들의 느낌을 굉장히 뭔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약간 좀 옛날엔 시골이었죠.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좀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고 뭐 주택들도 좀 많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거기에 메뉴가 굉장히 특별한 메뉴들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추천하는 메뉴를 마셨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거죠. 어떤 그런 SNS 통해서 뭔가 호감을 얻고 또 갔더니 그런 따뜻한 느낌 뭐 이런 것들 기억에 남고 음료를 사 마셨더니 저는 이제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 만한 그런 곳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경쟁 브랜드들을 이기고 차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분위기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메뉴는 이제 전혀 그 보지 못하는 그런 좀 메뉴들이었어요. 특별한 메뉴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사실 깜짝 놀랐었고 거기에 그 미숫가루를 이용한 그런 음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흔하게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메뉴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컨셉을 잡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죠. 저도 뭔가 SNS 통해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구매 시도를 한 거죠, 제가. 제가 구매 시도를 했고, 그리고 결국 가서 느꼈던 것들. 제가 지금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그게 바로 구매 후 경험인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여기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컨셉을 통해서 만들고 연출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 점포의 실내 공간,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위치, 교통, 뭐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점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죠. 컨셉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다음에 서비스, 고객을 위한 서비스, 또 먼저 다가가는 감동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한 서비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행사들. 자, 이런 것들도 이 가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이제 컨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인 컨셉들은 뭘까?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이제 북유럽식 모던한 인테리어로 따뜻한 공간을 연출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옥의 느낌으로 옛날 어떤 집들의 느낌으로 고객에게 따뜻한 느낌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컨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간접 조명, 직접 조명을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 이런 조명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조명을 통해서. 자, 깔끔한 유니폼, 그 다음에 신선한 식재료,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적 컨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컨셉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의 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뉴들,
그 다음에 뭐 에피타이저, 다양한 것들, 뭐 음료, 와인, 뭐 이제 레스토랑 형태에 따라서 브런치 레스토랑이면 또 카페면 베이커리면 그러면 이제 메뉴에 대해서 컨셉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부분들을 나눠서 우리 컨셉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현장 안에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메뉴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컨셉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의 컨셉은 뭐냐? 예.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매장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컨셉 정하는 게 이제 거기부터 출발인 거죠. 예.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셉에 대한 고민들이 끝나면 컨셉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브랜드는 결국 이제 이 컨셉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들, 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들은 저는 이 세 가지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고 이 컨셉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까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이트는 전문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제 카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인데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 현장에 수업하면 제가 열어서 바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아마 열면 이게 아마 녹화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장치로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해서 하면 이제 브랜드의 출발은 로고를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이템에 대한 로고를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되게 놀란 게 여러분들이 재주가 많더라고요. 로고를 다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포토샵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로고를 디자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에다 입혀서 갖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로고가 있으면 뭐 어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의 로고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그 로고를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로고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창업을 하더라도요. 그 처음 정했던 로고가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로고가 변하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예요. 스타벅스도 처음에 이제 로고를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은 비슷한데 안에 있는 그 이너의 모습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1976년도 처음 창업했을 때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1987년도에 이제 크게 한번 로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커피가 강조되는 거죠. 여기는 커피, 티, 스낵이잖아요. 커피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1992년도에 또 한 번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형태의 이너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하죠. 예, 가운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 테두리에 있는 스타벅스하고 커피 이름을 빼고 예, 안에 있는 그 이너 공주죠. 이너 공주의 모습만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스타벅스와 커피를 라는 문구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스타벅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전문을 하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창업 40주년 기념으로 이때 이제 로고를 새로 리뉴얼 했던 거죠. 리뉴얼.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타벅스가 이런 이제 로고를 쓰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그런 이제 변천이죠. 여기 보시면 1886년 코카콜라 이름만 이렇게 돼 있었고 아주 단순했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로고 형태의 모양들을 입힙니다. 그래서 글자의 이제 도안이 바뀌게 되고 이 빨간색은 이제 195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텐데요. 저는 이 로고를 굉장히 기억을 합니다. 이건 1960년대에 나왔던 로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병에 그 코카콜라 병에 다 이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코카콜라가 콕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제 콜라를 콕이라 그러거든요. 콕.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로 바꿨다가 사실은 코카콜라를 콕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매출 데미지를 입습니다. 예, 엄청나게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2년 만에 코카콜라 로고를 다시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옆에다 코카콜라.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병뚜껑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00년도 들어와서는 이 로고가 살아났죠. 그래서 병뚜껑에는 이게 있고 옆에 라벨에는 이 콜라 로고가 붙어 있는 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2009년도부터는 이런 형태의 로고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코카콜라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복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도 가면요 병 모양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카콜라 병을 이제 콜렉션처럼 수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